여러분, 오늘 드디어 기출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맞겠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이 정말 약하거든요. 방금 막 1시간짜리 과외를 끝내고 왔는데 끝내자마자 지금 목이 다시 맛이 갔어요. 목이 너무 걸걸?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걸걸해진 상태인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높은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원래도 좀 허스키한 목소리이긴 하지만 지금 유독 더 맛이 간 느낌이에요. 목 관리를 잘 해서 영상을 좀 더 듣기 좋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가면 7월달, 8월달 이쯤부터 슬슬 기출을 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0월달, 11월달 이쯤 되면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여기저기서 기출 그러거든요. 쌤, 우리 기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기출 풀었는데 몇 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기출에 엄청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학생분들한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일단 접어도 기출 풀지 마 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 내가 이 학교에 커트라인 안에 들기는 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 그리고 초조한 마음 때문에 기출 점수에 되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정도면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계속 기출에 손이 가고 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출을 풀고 나서 쌤, 저 지금 중대 60점 후반대 나왔는데 저 합격 못할 것 같아요. 저 지금 외대 70점 후반 나왔는데 저 합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초조해하고 더 불안해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입 영어 단어장 최소 2회독, 3회독 완벽하게 돌리신 다음에 기출 풀어주셨어요? 아니면 문법 이론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은 다음에 외워야 되는 그런 암기 포인트들 전부 외워주시고 나서 그러고 기출 푸셨어요? 솔직히 아닌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기출 점수를 보고 슬퍼하고 멘붕이 올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직 공부 다 안 한 상태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봤던 기출 점수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기출은 언제 풀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출을 풀어야 되는 시기 없습니다. 준비가 됐을 때 풀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사람마다 기출을 풀어야 되는 시기는 다르겠죠. 누군가는 7월달, 8월달 이쯤에는 아, 나 이제 편입 영어 단어장도 웬만큼 다 외웠고 문법도 다 괜찮아. 독해도 어느 정도 연습을 했어. 문해력과 사고력을 많이 키워놨어. 이런 분들은 7월달, 8월달 당연히 기출 푸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11월달, 12월달 시험 바로 일주일 전 이때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출을 풀 준비가 됐는지는 이 두 가지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편입 영어 단어장을 최소 2회독 돌린 이후에 풀어주세요. 편입에서 단어 문제 빠질 수 없죠. 1번부터 쭉 이렇게 단어 문제들이 나오는데 내가 편입 영어 단어장을 아직 1회독도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출을 푼다? 그럼 진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기출 점수가 되는 거예요. 시험 직전까지 우리 요거 안 외운 상태로 갈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적어도 2번은 완벽하게 영어 단어장을 돌리신 다음에 그때 기출을 푸시고 나서 그럼에도 외우지 못했던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복습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애매하게 기억이 났었던 단어들을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독해인데요. 독해 지문을 읽고 내가 힘이 강한 문장과 힘이 약한 문장을 구별해내는 눈이 생겼을 때 그때 기출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문장에는 각자 가진 힘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문장의 중요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문장은 쓰여진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요. 저자가 아무 이유 없이 굳이 그 문장을 지문에다가 넣어놓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들이 똑같은 힘,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문장은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장은 앞에 나온 핵심 내용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는 문장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문장은 앞에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착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지문을 읽으면서 얘네를 전부 다 똑같은 힘을 주면서 읽으면 안 되겠죠. 중요한 문장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려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예시와 같은 문장들은 우리가 살짝 힘을 빼고 접근을 해주셔도 되는 문장이에요.
문장들의 힘을 구별해내는 그 눈, 구별해낼 줄 아는 사고력,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그때 기출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기출을 내가 지금 몇 점 정도 나올까를 검증하기 위해서 풀고서는 맞은 문제는 넘기고 틀린 문제만 오답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 학교는 5개 문법 중에서 한 60%는 동사와 준동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파트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겠다 오늘.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솔직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들 멘탈이 나가서 나 합격할 수 있을까? 나 지금 학교 커트라인에 들어가지도 못하네? 이러고 되게 슬퍼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기출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어와 논리 문제들. 단어는 무조건 보기까지 전부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출에 나온 단어들은 그만큼 그 정말 많은 단어들 중에서 특히 더 중요해서 나온 단어들이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모두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보기에 나온 단어들까지 전부 외워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 단어들의 중복 출제가 많은 편이에요. 작년에 나온 단어가 올해 또다시 출제되는 경우도 많고요. 3년 전에 보기에서 나왔던 단어가 올해 또다시 보기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보기의 단어가 이 학교에서도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학교들 간의 중복 출제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에서 출제됐었던 단어들, 보기에 있는 단어들까지 꼭 반드시 외우고 가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문법인데요. 우리 문법 문제들 전부 다 중요합니다. 각 문제별로 밑줄이 이렇게 쭉 쳐져 있는데 각 밑줄마다 여기서 요구하는 문법 이론 내용이 무엇인지 걔네를 분석을 해주시고 각 유형별로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별로 특히 자주 출제하는 문법 유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국대에서는 동사와 준동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단어들을 많이 밑줄을 쳐놓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교에서는 전치사, 접속사 관련 문제들을 많이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대명사 위주를 많이 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파트의 문법이 요구가 되는지 분석을 해주신 다음에 각 파트별로 내가 완벽히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독해는 사실 기본 베이스에 따라서 조금 공부 방법을 다르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공부 시간도 꽤 여유롭고 내가 독해나 문법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점수도 잘 나온다, 이런 분들은 기출 5개년 정도 한번 독해 지문을 보시면서 학교별로 주로 어떤 소재의 키워드들을 내는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경제 관련된 지문들을 많이 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지문들을 많이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학문에 관한 그런 소재들을 내는 것들도 있어요. 이 소재들과 관련된 그런 배경 지식을 쌓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백그라운드를 다져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혀 다른 소재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익숙한 분야의 키워드가 나오면 그때부터 해석이 훨씬 빨라지고 현장에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고요. 또 마음의 부담감도 훨씬 덜할 거예요. 이 관련된 자료들은 우리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 한국어로 봐두셔도 좋고요. CNN 같은 영어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검색하셔서 지식을 쌓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대에서는 주로 사회 이슈와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출제된다고 해봅시다. 환경, 복지 또는 문화 소비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냥 CNN 들어가서 환경 카테고리 들어가 보시고 거기에 떠 있는 여러 기사들 한번 읽으면서 요즘 이런 환경적 이슈들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던 이런 환경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있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러 기사들 읽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로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 분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교 대조 구문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용 추론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지 분석을 해보시고 각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지 그런 마인드셋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문 해석이 아직 매끄럽게 되지 않고 독해에서의 정답률이 높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는 완전 비추천이에요. 아직 기본 베이스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익히 공부해뒀었던 소재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지문을 분석하는 그런 스킬이 쌓여있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것까지는 가능할지라도 세게 말해서 경향만 파악하고 실제로 적중을 했을 때 정답률을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중앙대는 비교
비교 구문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대는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나온다 라고 분석을 해두었어도 실제로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사고하는 힘이 길러져 있지 않으면 그냥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못 풀어. 너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나왔네? 근데 풀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완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독해에서의 정답률을 높이고 싶다? 애초에 지문 해석 능력과 이해하는 능력이 탄탄해야 해요. 저는 실제로 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출제 경향 파악해서 너 뭐 할 거야? 그 경향대로 나오면 너 맞출 수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들 기출 오기 전에 풀라고 하니까 이제 뭐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출을 푸시는 게 과연 본인의 독해 실력을 높여줄 수 있는 공부 방법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뒷문장의 내용이 뭘까? 이런 걸 예측하는 사고력을 키워주시고요. 힘이 강한 문장과 약한 문장을 구별해내는 눈을 갖는 것. 이거는 그 어떤 문제들로 연습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기출에 나온 독해 지문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독해 교재 하나 완벽하게 끝낸다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야 어떤 학교에서 어떤 독해 지문이 나오던 간에 본인이 탄탄하게 쌓아왔던 그 접근법을 통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 점수 때문에 멘붕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면 기출 점수가 낮아도 멘붕 올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출에서 단어와 문법은 우리 그래도 꼭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랑 독해는 본인의 베이스에 따라서 본인에게 남은 그 기간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해주시면은 다들 충분히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정리하자면 기출에서 중요한 거는 단어와 문법이에요, 여러분. 단어는 꼭 반드시 보기에 있는 단어들까지 전부 외워주셔야 되고 문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문법은 각 문제마다 밑줄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법 이론이 뭐냐 요거를 꼭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악만 하면 끝 아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